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갑니다. 저는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저는 미디어 탈곡기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똥장군 아니야, 똥장군. 네,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제가 알겠다, 진짜. 먼저 그 이봉우 활동가가 어저께 방송사고를 크게 쳤는데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안 보이시는데.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긴장하십시오. 무슨 말 하는 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 및 홍보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요. 홍보는 민원연이 내는 콘텐츠를 웹 디자인과 동영상 콘텐츠 편집으로 알리는 일을 합니다. 서류 접수는 4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한 부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민원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 언론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활동가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저희 오늘 미디어 탈곡기 오늘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양적 분석 보고서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양적 분석 보고서가 매주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틀로 신문 방송에 선거 보도를 매주 똑같은 틀로 이렇게 기간에 일주일에 한 개씩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은 씨하고 봉우 씨가 하는 모니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지적을 네, 하는 보도 거잖아요. 위주로. 예. 그런데 이거는 완전 양적으로 어떤 보도가 많았다, 어떤 보도가 적었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또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적 분석 보고서도 내일이라도 다 예,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구부터 털겠습니까? 털고 싶은 사람. 급한 그러면 사람. 제일 젊은 청년회장이 먼저. 네. 엄청 젊으시네. 네, 네, 젊으십니다. 너무 젊어서 제 배변 활동도 굉장히. 진짜 그 얘기 좀 그만해. 저는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두 분은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오늘 저 털기 전에 예. 어제 활약에 대해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이렇게 맨날 팟캐스트 이렇게 모니터만 하고 방송으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네. 걸 제가 민원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은 네, 어제 요런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왔습니다. 아닙니다. 기자회견이라고 엄청 해야 되나요? 진지한 시상식? 시상식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매주 신문 방송에서 2주의 나쁜 보도를 뽑고 있어요. 선거 보도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특히 방송사들에게 시상식을 해준다. 특히 요새 공영방송이 많이 망가졌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MBC 할 때마다 시상식 해준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이제 캠페인이죠, 일종의.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드디어 첫 번째 이 시상식이 열려서 저희가 지금 3주간 이 주간 나쁜 보도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번 이관왕이세요, MBC가. 그 중에 한 번은 채널 A가 하셨고, 그래서 이관왕을 수상하신 MBC에 직접 저희가 나쁜 보도상을 드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상을 지금 이제 수상자들 두 분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김장겸 MBC 사장님입니다. 이분이요, 저 키 크신 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문호철 보도국장. 이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이 어제 상을 받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편파 방송하겠다. 애국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 되겠다. 태극기 집회 계속 찬양하겠다. 이런 수상 소감 밝히셨는데 여기 계신 이분, 문호철 보도국장님, 이분이 저예요. 네. 예, 저희가 이런 캠페인 MBC 사옥에 직접 가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뿅망치로 매도 맞았어요. 네, 어제 시상하면서 좀 수상자분들 미안하더라고. 내가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이런 가면 쓰고 서 있는데 나랑 뿅망치로 맞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형국 노조위원장이 네, 딱 MBC. 나오더니 뿅망치로 땅땅땅 때리는 거야. MBC 언론노조 위원장께서 네. 저를 때리셨어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보도국장을 때리신 거고, 네. 이제 이걸 자랑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 시상식을 할 때, 그 MBC 위원장께서, 노조 위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SBS, JTBC에서는 예전에 이미 그 팩트체크 보도, 대선 네네. 팩트체크가 나오고 있고, KBS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MBC는 아직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반론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문재인 후보의 의혹을 아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네. 이런 거는 아주 보도의 기본도 안 지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MBC가 이걸 들었나 봐요. 방송 MBC가 바로 어제 저녁부터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KBS가 그저께 MBC는 어제부터 이제 검증 보도, 후보 검증 보도를 따로 코너로 마련해서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방송사의 이 대선 후보 검증 그 코너의 특징이 있어요. 팩트 체크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대선 후보 검증 그런 팩트 체크 형태로 띄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아니요. 신문에는 아예 안 나오나요? 신문에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이게 최근에 제가 대선 시작되고 난 이 느낌은 뭐냐면 신문이 심각하다. 선거에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SBS, JTBC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SBS는 한 2주 됐고 네. JTBC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MBC의 특징은 대선 후보 검증인데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 요게 사실 이게 좀 토론을 해봐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논란의 연장선에서 자기네가 취재를 해가지고 더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혹도 있더라 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사실상 이게 과연 그러니까 검증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검증이라고 뭐 할 수 없진 않니?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또 수긍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의혹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검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해서 약간 당황을 했다. 당황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KBS와 MBC가 대선 후보 검증을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KBS는 그저께 첫 순서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의혹 가지고 나왔습니다. MBC도 다르지 않게 어제 첫 순서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의혹 첫 순서가 그 검증 보도의 첫 번째. 네, 대선 후보 검증의 말이죠? 첫 순서로 네. 코너의 첫 순서로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인데 KB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은 그동안 나온 의혹의 사실관계를 이렇게 규명해주거나 비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준영 씨가 휴직한 부분에 다른 의혹이 있다. 휴직도 특혜다. 그러니까 사실 휴직 특혜는 이미 나왔던 의혹인데 네. 자기네가 취재해보니까 이런 의혹도 있더라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문준영 씨가 파슨스 디자인 학교라는 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는다는 이유로 휴직을 받은 겁니다. 네, 네. 어학연수 한다면서. 그런데 자기네가 봤더니 그때 아직 입학 허가가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입학 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용정보원이 휴직을 허가해 준 거다. 그것도 6개월이나. 그러니까 KBS 보도 멘트 중에 이런 워딩이 아예 있어요. 1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학연수를 이유로 6개월이나 휴직을 내줬다. 이건 이상하다. 그런데 심지어 파슨스 학교를 간다는 명목이었는데 입학 허가도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보도에 일단 맹점이 하나 있다면은 문 후보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명을 했어요. 지난 7일에 Q&A 형태로 내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물론 KBS가 제기한 의혹이 서류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지 일단 문 후보 측은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를 보도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아주 반갑게 받아서 바로 또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그대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문 후보 측은 이거 다 이제 허위 사실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냐면은 일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규정에 따라서 휴직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어학연수를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년 차건 2년 차건. 그래서 규정에 따라 해준 거고 실제로 파센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대학원을 가거나 하려면 그 전에 어학연수를 밟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휴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 그리고 KBS가 또 퇴직금 얘기도 여기 하거든요. 퇴직금도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미 해명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게 고용정보원 그 인사규정 몇 조인지까지 다 말해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도에. 사실 검증을 하려면은 검증이라는 형식을 띄어서 보도를 하려면은 이미 그 문 후보 측에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 또 드러난 사실관계가 뭔지 말을 해줘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을 텐데 시청자들이 일단 그런 게 누락돼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KBS가 의혹을 제기한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KBS의 그 비판이 이렇게 합당하려면은 그러면은 문준영 씨가 파슨스 그 학교를 안 갔어야 돼요. 그럼 정말 문제가 커지죠.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휴직을 신청한 거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일 안 하고 휴직 받아서 학교 간 다음에 졸업하더니 퇴사했네? 야 이건 뭐야? 이것도 특혜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것도 뭐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내가 일하다가 1년 일하다가 학교 가보니까 학교가 재밌어서 공부하다 그냥 일 그만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적이지 않지 않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KBS가 의혹 제기한 것과 달리 학교 입학과 졸업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에서 물론 KBS가 서류상으로 아직 입학 허가 절차도 안 났는데 휴직을 해준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은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보도를 한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이미 문 후보 측이 해명했던 걸 안 넣어줬다는 점 그리고 파슨스 학교 졸업까지 그 입학과 졸업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었다. 어쨌든 KBS는 팩트체크 형식이 아닌 이런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MBC도 어제 보도를 냈는데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이 KBS는 이제 그저께 이렇게 문 후보 아들로 첫 보도를 내고 어제 또 이게 계속 맨날 나오는 코너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1, 2위 순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를 이제 대선 후보 검증한다면서 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가 아니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기하는 의혹이 과연 그동안의 해명과 그동안 제기된 그 의혹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KBS는 그런 점에서 있었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왔던 의혹의 연장 사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에 나왔던 거에서 연장선으로 또 하나 제기한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정말 아예 새로운 걸 제기해버렸어요.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건데 제가 볼 때 보도 이렇게 메이저 언론 그러니까 7개 방송사에서 보도된 적은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안랩의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이거를 정리해서 보도를 했고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랩 이사의 부인까지 이렇게 자기의 정치활동, 홍보활동에 이용을 하고 이런 정황들을 표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KBS 이번에 여론조사 가지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뭔가 갑자기 보도 잘하는 그죠? 것처럼 하려고 이거 낸 거라고. 네. 중립성을 띄어야 될 것처럼. 아무튼 이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안 후보 측의 해명 본 후에 이거를 보도하는 KBS 및 다른 방송사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해명과 사실관계를 자꾸 보도를 안 해줘요. 의혹만 이렇게 받아쓰고 그런 점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재인 후보 의혹 보도를 열심히 보는 것처럼 안 후보와 관련해서도 이런 나오는 해명들 사실관계들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실 이거보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문제는 안 후보 의혹 관련 보도가 일단 나오질 않아요. 잘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 후보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가 비평을 하고 있는데 KBS가 앞으로도 과연 이런 식으로 안 후보 의혹도 보도를 열심히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장미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온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회 등 89개 단체가 연대해
2017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 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 검증 보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의혹 확산 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하고 있는데 검증 보도라고. 그러니까요. 의혹만 그냥 말을 해주고 의혹 제기 보도. 예, 이게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는 보도가 검증의 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방송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대선 검증 기획 또는 대선 그 한국일보처럼 뭐 대선 팩트 파인더 이런 식으로 내는데 팩트는 하나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의혹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검증의 한 형태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방송사가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토론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혼내줘야지.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시기에는 굉장히 그 별별 말들이 다 떠돌잖아요. 그 특히 선거에서 싸우는 그 어떤 경쟁자들끼리는 선수들끼리는 정말 흑색 선전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그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가까운 내용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으면 검증 안 됐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전하는 것 자체가 흑색 선전에 동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한겨레 반기문 검증 보도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온 거를 되게 좋은 보도다라고 상을 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모든 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니었고 한겨레가 주로 했던 것들이 남들이 그 보도 의혹을 받아쓰지 않을 때 이런 의혹도 있다 해명해야 한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한 걸 저희가 높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해명해야 된다 수준이 아니고 해명이 이미 나온 것들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 관련된 것들은 이미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이 아니라면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야 될 어떤 수준의 내용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정당에서 잽을 날리는 그 계속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게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밝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근데 이 내용을 그 정치인들이 하는 공방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받아서 그 보도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KBS에 어제 안철수 후보 검증 보도를 보면서 생각이 문득 든 게,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문재인 후보 검증 보도를 쓸 때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왜 이미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나온 의혹입니까? 지금 이미 대선 국면에서도 한 달이 지난 사안이에요. 이거를 또 본인들이 굳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처럼 문재인 후보 관련된 아주 새로운 의혹, 자기네들이 이렇게 증거를 발견해서 아주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으면은 안철수 후보와 동등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아주 그동안 잘 보도되지 않던 한간에서 떠돌긴 했지만 잘 보도되지 않던 내용을 탁 이렇게 정리해서 보도해줬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겠는데 왜 하필 문재인 후보만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전체 기간을 따지면 10년이 지난 이 의혹을 굳이 또 하나 보도했느냐 이런 점에서 충분히 비판할 여지가 있죠, 사실은. 네. 그 KBS 보도는 사실은 뭐가 새로움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가 연장선이에요. 종편에서 단독이라고 하는데 단독인 내용이 뭔지 당최 모르겠는 남이랑 다 똑같은데 왜 단독을 달았지? 그리고 알고 보면 그중에 뭐 아주 디테일한 작은 거 하나를 자기네들이 이제 단독으로 그 한마디 했다고 단독이라고 쓰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슨스 학교의 입학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딱. 요거 하나를 집어넣고 또 뉴스로 만든 거잖아요. 거의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실히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KBS 보도에.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이거랑 연관되는 건데요. 네네. 신문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딸 재산 공개를 하고 이제 그러면 문준용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쭉 보다가 이제 링크를 찾다가 한겨레가 요거 관련 사설을 썼는데 여기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관련된 얘기 혹은 안철수 관련된 얘기를 한 그 보도들에 보면 한겨레를 공격하는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한겨레가 뭐
공정한 척하면서 조중동이랑 똑같이 얘기한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런 거엔 동의를 저도. 못하겠는데. 근데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오늘 수요일자 지면에서 안철수 딸 관련 재산 공개 보도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준 건 한겨레랑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네. 딴 데는 다 안철수 측 해명만 쭉 받았어 줬어요. 네. 그리고 한겨레는 오늘 어떤 걸 또 추가로 했냐면 그 부인의 그 채용 특혜 관련된 걸 별도 보도로 또 내놓고 굉장히 이거 꼼꼼하게 네.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답해야라는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지면에서 보는 순간 요거 어쩐지 한겨레 악플 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한 거죠. 그 악플은 뭘 지적을 하고 있냐면 한겨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 후보 아들이나 안 후보 부인을 둘러싼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한 달 뒤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의 가족에 대한 공정성 확립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유야무야 넘길 일은 아니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된 의혹에 관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물론 이미 해명된 사안을 계속 물고 늘어지거나 도가 지나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건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아직 해소가 안 된 의혹 중에 하나로 그 문 후보 아들 서명 그 대필 필적 필적 그 얘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한겨레가 궁지에 몰린 듯하다. 문재인에 대해서 불타는 적개심을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니 그거는 댓글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맥락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한겨레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 의혹은 더 명백하고 문재인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QA 이런 것들로 해서 네네. 더 명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설 제목만 보면 그리고 뒷부분 내용만 보면 둘 다 아직 뭐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더 제대로 해라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날 동아일보는 무슨 짓을 했냐. 사설 안철수 딸 재산 공개 문재인 아들 취업 의혹 밝혀야. 아예 이렇게 내고 훨씬 더 노골적이네요. 아예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후보의 딸 재산 논란은 사실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에서 물타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문 후보도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해명했잖아요. 네, 많이 근데 하죠.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치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준용 씨의 취업에는 입사 지원서와 학력 증명서 제출 날짜 조작 의혹에 대해 서명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갓 1년 근무한 신입사원에게 미국 유학을 위해 2년이나 휴직시켜줬다. 이런 거 다 한 번 더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 한겨레나 동아일보의 사설을 비교했을 때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한겨레 보도에서 화가 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편을 들어주지 않고 더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같은 날 동아일보를 보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더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좀 이 댓글은 사실 한겨레에 달려있는 이 댓글은 동아일보 이 기사에 달려 있어야 할 댓글인데 이상하게 한겨레 쪽으로 집중 포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끔 납득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한겨레에. 지나친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행위 대비 너무 큰 욕을 먹고 있다는 그리고 한겨레가 지금 거죠. 안철수 후보 의혹도 열심히 보도한 데가 한겨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날 그 교수 뭐 채용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한겨레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 기사를 보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일부 그런 것들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세월호 인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완료가 된 상황에서 봉우 씨나 처장님이 기자라면 이날 어떤 기사를 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야죠. 수색을 잘해야 된다. 저 수습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보면 앞으로 선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유가족들은 어떤 지금 입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는 무슨 보도를 했냐? 인양 관련해서 3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그 상하이셀비지 대표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인터뷰 보도를 1면부터 1면에 딱 배치를 하고 보도를 했고요. 그 1면에 팔면봉이라고 의견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거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세월호 인양 성공한 중업체 작업 못지않게 인터넷 여론 때문에 스트레스 컸다.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멘트를 달아줍니다. 야, 정말 세월호는 끝까지. 네. 이날 이 상하이셀비 사장 발언들을 지면에 보도해준 거는 한국일보랑 조선일보인데요. 그나마 한국일보는 그 앞부분에 그 내용을 써놓고 다른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썼는데 조선일보는 정말 이 사람의 하소연을 정말 그 두 개의 기사에서 연이어서 풀로 정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돈 얘기도 합니까? 얼마 쓰고 갔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인양이 딱 어제 끝나니까 상해 셀비지가 뭐 2억 얼마를 쓰고 갔느니 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제목이요. 아예 1억 달러 빚져도 결국은 잘한 결정.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일단 여기까지. 네. SNS 저는 페이스북 그 모니터가 오늘 나왔거든요.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저한테 초안을 넘겨주고 가서 제가 검토를 마치고 오늘 지금 발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페이스북을 저희가 그 지금 6개 신문사 그리고 7개 방송사의 뉴스 사이트, 뉴스 페이지를 이제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를 모두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결과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 관련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에서 24일 이게 저희가 처음 모니터했던 시기였는데 이때에는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3월 첫 번째 주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때는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굉장히 적었다. 저때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났을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게 3월 말인데요. 두 번째 주에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월 첫 번째 주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하고 안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렇게 상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로 보면은 또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는 안 후보 이렇게 적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확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문 후보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론사별로 보면요. 이상하게 중앙일보 페이스북이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페이스북만 모니터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심하게 중앙일보 관련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가 에서 전체 대선 보도량의 211건 중에서 110건의 제목에서 문 후보의 이름을 언급했대요. 중앙일보가. 그런데 그중 35건이 논란 기사였고요. 근데 이 35건의 논란 기사가 전체 언론사가 지난 한 주 동안 문재인 논란을 보도한 66건 중에서 53%가 중앙일보에서만 한 거예요. 우와. 혼자 다 하는구나. 네, 일당백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일당백 중앙일보. 문재인 논란 기사 전체 53%를 혼자서 다 해낸 제목이 너무 중앙일보다. 재밌네요. 문재인은 내가 처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논란의 그 211건 전체 보도 중에서 32%가 문재인 논란 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한마디로 문모닝 제가 이거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문모닝 확성기다. 중앙일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그 행태가 뭐냐면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그 문모닝 발언들 있잖아요. 이 발언을 너무 계속 다운표 처리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간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35건의 문재인 논란 게시물 중에서 9건이 박 대표의 말을 다운표로 전달한 문 후보 비방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에는 자그마치 5건이나 박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따다 썼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기사를 2번씩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들을 보면 박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처럼 변명 안 해 달게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하고요. 또는 전 아들도 없지만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을 진짜 정말 근데 짤데기 이거는 없는 참 중앙일보도 중앙일보지만 박지원 대표도 정말
말을 11분간 간격으로 2번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지원 문재인 보복 정치 이끌어 친문 안희정 지지 의원 공천 협박이라는 박 대표 측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래요. 근데 이 주장을 2번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발언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그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박 대표 말 이외에도 따옴표 기사로 나쁘게 올린 사례가 또 있는데요. 이게 사돈 음주운전 노무현 사돈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이제 홍준표 씨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노 사돈 음주운전 논란에 문재인 잘못 이런 거 계속 나올 것이라는 따옴표는 어디서부터냐면은 문재인 잘못 이런 거 계속 나올 것 이게 따옴표예요. 저게 홍 후보의 발언이죠. 홍 후보 발언이에요. 이 발언을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게 이호철 노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힘들어지니 덮자고 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따옴표를 또 쳤어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했는데 이게 전부 그 문 후보 측 해명이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의 그 의혹 위주로만 그냥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따옴표 보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문 후보 아들 난닝구 입고 있는 그 사진 그대로 보여준 거 이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중앙일보에서 그 안철수 후보 부인의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 가서 했던 거 이거는 제목을 대선 후보 부인 나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게시글 해서 안철수 후보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제목으로 이게 발표가 안 됐었나요? 이거 발표했어요. 요거는 그런 차별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좀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가 쓴 표현이 너무 웃긴데요. 안 후보 측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담은 기사만 연달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조폭 관련된 뭐 이런 논란들. 그러면서 친구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을 때 공감하면서 함께 어이없어 해주는 좋은 친구처럼 보인다고. 중앙일보가 안철수 후보의 좋은 친구로. 좋은 친구로 보인다. 네. 근데 페이스북 이거 사진도 보여드려요. 진짜 그래요. 아무튼 안철수 내가 조폭과 관련 검증은 좋다만 제대로라는 제목이나 신지호 안철수 조폭 논란 조폭은 국민 아닙니까? 이런 제목 그리고 국민의당 조폭 운운하는 문캠프 네거티브를 해도 좀이라는 이런 기사를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올라온 안철수 조폭서 게시물이 8건인데 6건이 다 감싸주기. 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은 문 후보 아들 논란에는 항상 장작을 넣어주던 중앙일보가 그 반대로 이 안 후보 관련 논란에는 계속 편을 들어주는 이런 게시물을 갖고 오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도 중에 제가 약간 되게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신문 지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는데 어제 사설이랑 기사에서 2번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문재인 조폭이라는 표현을 중앙일보가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조폭 연관설이다.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제일 먼저 제기된 거가 안철수 의원이 그 사진으로 시작해서 렌터카 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폭 논란의 사실 주역은 안철수인데 사설에서도 문재인 조폭 논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검색어 눌렀을 수도 있겠다. 정말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폭으로 검색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뜨게. 붙어 있어요. 와 그거는 나빴는데 아무런 의혹이 나온 적도 없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조폭과 관련해서 찍었을 수도 있다.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맞다. 들려봐라. 잠깐 나오는데 그게 전부인데 사실. 맞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이 참.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또 있는데 내일 더 할까요? 오늘 이걸 이걸로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데일리는 역시 짧게 하는 게 맛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면 제가 오늘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저 사실 성공했네. 그 민원연의 그 쾌변 타임이라 그래서 아니 싫어. 고정 코너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해봤는데 오늘 제 실패했네요.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위장에는 또 그 배갈아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고. 말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지금. 이게 프로 방송인이어서 정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